네, 저는 오늘 포인트 리더 8주 미팅 실천하기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고요.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장님들, 혹시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사장님들 어떠세요? 혹시 이런 질문에 약간 이렇게 주춤하게 되시는지, 연차를 떠나서요. 지금 내게 보여진 어떤 성과나 점수에 간혹 우리는 왜 주춤하게 되는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피해가 아니어서? 아니면 백만장자가 아니어서? 아니면 혹시 아직 1,000만 원을 못 벌어서? 네, 무얼 기준으로 내 사업에 잣대를 두는지, 왜 간혹 우리는 주춤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입니다. 적어도요, 굿팸을 듣고 계신 우리 사장님들은요, 뉴스킨을 직업의식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직업이 나의 뉴스킨이 나를 주춤하게 만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나 스스로 매긴 점수나 나의 선입견이 아닌 뉴스킨 때문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재미있는 동화책 하나 보고 가려고 해요. 이게 초등학교 권장도서예요. 짜장면 배달 왔어요 라는 책인데요. 두리각이라는 중국집 그 배달 부인 두건이 아빠와 두건이의 이야기예요. 그 두건이 아빠가 일하시는 두리각은 원래 손님도 없고 막 파리가 날리던 그런 중국집이었는데 두건이 아빠의 친절함과 어떤 성실함, 고객 관리로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중국집이 됐죠. 근데 두건이가 1학년이 되는 날에 두건이가 운동도 되게 잘하고요. 인기도 많은 민준이와 짝이 됩니다. 근데 민준이의 아버지는요, 큰 화장품 회사 사장님이죠. 어느 날 친구들과 막 이야기를 하다가 두건이는 아빠가 중국집 배달원이라는 것에 창피함을 느끼고 이렇게 숨게 됩니다. 두건이는 아빠에게 아빠도 양복을 입고 민준이 아빠처럼 회사에 다니면 안 되냐고 하지만 아빠는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되고 정말 즐겁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인 민준이 엄마가 소매치기를 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막 타고 가던 두건이 아빠가 소매치기를 확 잡은 거예요. 그 일로 두건이 아빠는 정말 유명해지고 또 그동안 모은 돈으로 소림각이라는 중국집을 열게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내용의 창작 동화인데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어른의 시선으로 보는 동심 파괴의 어떤 의견이랄까요? 그냥 단순히 내가 즐겁고 성실하고 행복하게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괜찮은 걸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데 왜 두건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아니었을까? 음, 두건이 아빠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소림각이라는 중국집의 사장님이 되지 않았다면 두건이가 아빠를 자랑스러워하게 되는 순간이 왔을까?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뉴스킨 그 사업이 내 가족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그냥 노력이 아닌 조금 더 빠른 성과와 성공을 위해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나는 지금 나아지고 있는 중인지 그저 제자리 걸음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은 제자리 걸음이 아닌 어제보다 분명한 성장, 지난달보다 수치화된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는 K뉴스킨 포인트 리더입니다 라는 주제를 정말 뼛속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박재은 사장님을 통해서 우리는 K뉴스킨 포인트 리더로서의 덕목을 배웠습니다. 애정과 성과를 기반으로 한 관점 이동. 충고나 조언이 아닌 그저 칭찬만 주는 것이 아닌 용기를 주는 포인트 리더의 덕목.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청춘이어라. 비즈니스 청춘에는 디테일과 부지런함이 겸비되어야 한다. 내 사람들의 요청에 늘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해 주신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또 어제 우리 최혜원 사장님을 통해서 셀리더의 역할, 포인트 리더의 의미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었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데몬, 셀미팅, 보상, 라인방 거기서 끝나버리면 우린 그냥 데몬을 한 거고 셀미팅을 한 거고 그냥 보상을 푼 거고
하지만 모든 나의 생각과 액션은 결국 조직 형성이 목적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급히 수술을 받아야 할 때 나는 어떤 의사를 선택할까? 내가 스폰서를 고를 수 있다면 나는 선택받아질 수 있을까? 나는 좋은 사람일까? 나는 좋은 리더일까? 난 무엇이 되고 싶은 걸까? 여긴 학교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니잖아요. 서로 가슴을 후벼 파더라도 꼭 변화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습니다. 포인트 리더에게는 덕목도 있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직무도 있습니다. 직무라는 건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을 의미하죠. 안내 능력, 점검 능력, 교육 능력이 가능해야 합니다. 안내, 점검, 교육. 이제는 그것을 해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나는 아직 리더가 아니니까, 나는 아직 파트너가 없으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직무를 하지 않는다는 건 진심으로 무책임하고 직무유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린 비즈니스를 위해 여기에 와 있으니까요. 조기철 수보사님께 포인트 리더 교육을 받고 절대 잊지 않는 단어, 정말 지금도 툭 치면 막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질경관, 스답창, 모든 행동에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 자, 포인트 리더의 대화 기법 첫 번째입니다. 질경관, 질문하고 경청하고 관점을 공유하라. 두 번째, 스탑창, 모든 사람은 스스로 답을 창조할 수 있다. 모든 행동에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 사람들, 그냥 기억하세요. 그냥 기억하세요. 앞으로 모든 순간순간 적용하셔야 할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질경관, 질문하고 경청하고 관점을 공유하라. 스답창, 모든 사람은 스스로 답을 창조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행동에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 포인트 리더의 대화 기법 두 번째, 그로우 기법입니다. 세일 미팅을 하며 정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리더의 일방적인 소통이죠. 혹은 칭찬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시간도 있겠고요. 때로는 마구 혼내시기도 하시죠. 물론 질타의 시간, 충고의 시간도 들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포인트 리더 교육에서 이런 내용이 기억나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과 포인트 리더의 관점 차이. 그 파트너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를 망치는 길이다. 라고 조기철 스폰서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코칭이라는 의미를 보면 코칭은 성취를 이루려는 개인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동기부여와 믿음을 심어주며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좋은 질문이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그로우는 정말 좋은 질문법입니다. 우리 박재은 사장님이 라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죠. 라포를 형성하고 골, 목표를 설정하고 리얼리티, 현실을 점검하고 옵션, 대안을 찾고 윌, 실행 의지가 있는지. 자, 이게 사장님들께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 한번 같이 그냥 쓱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라포를 형성하는 질문. 오늘 컨디션 어때요? 사장님 지난 한 주간 가장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뭐예요? 지난 한 주간 성취한 것이나 축하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고를 끌어내는 질문, 좋은 질문법. 사장님 지금 당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10년 뒤에 성공을 위해 지금 집중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이에요? 리얼리티 현실 점검에 대한 좋은 질문, 예시입니다.
목표에 관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떤 게 있나요? 목표 진행 시에 당신의 에너지를, 사장님의 에너지를 빠지게 하는 건 어떤 게 있어요? 목표를 생각하면 사장님, 어떤 기분이 느껴지세요? 옵션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만 한번 선택해 본다면요? 사장님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위일로 넘어갑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해보고 싶으세요? 그것을 하기 위해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했다는 것을 사장님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입니다. 전 그저 질문만 했죠. 답은 스스로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좋은 질문법입니다. 포인트 리더의 8주 미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입문의 계기와 이유가 모두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과의 소통에서 다음 진도, 다음 약속을 정하는 일. 그걸 놓치지 않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을 통해 데몬과 초대를 하고 싶다면 컨택을 해야 하죠. 그 안에 반드시 나의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내게 오면 전 그 사람에게 소중한 파파만을 협업해 줍니다. 그렇게 나에게 온 귀한 인연을 사업적인 걸로나 제품적인 걸로나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사업을 선택한다면 시스템에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디지로그 시대에 맞게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업 검토를 하고 입문방을 통해 랑연 FM에 랑연 어떤 그룹 미팅에 LOI 스쿨까지 나는 그를 안내해 줍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저희는 리더스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뷰티 클래스, 또 문화데이 같은 것을 통해서 고정 시스템에 안착하고 그가 또 다른 파파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안내합니다. 제품으로 그가 선택을 했다면 나는 그가 매니아가 되고 임상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생생정보나 프로덕 아카데미 같은 제품 아카데미에 안내를 하고요. 331 클럽 또 뭐 동안클럽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그가 잘 매니아가 되고 임상을 만들 수 있게 안내를 합니다. 한 사람의 비즈니스 로드맵을 안내하고 잘 안내가 되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 그리고 그걸 지속 반복적으로 하는 일,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결국 사업을 입문하게 되는 분들께 그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 데몬, 바인더, 백족보, 보상, 제품, 행정 등을 알게 하고 또 그것에 반드시 3개월 안에 그 사람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게 하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BR이 되신 분들께 조금은 수치화된 목표, 족보 미팅, 레그 확장, 성과 공유, 시스템 리더로 키우는 일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야 한다는 거죠. BR 2000 시대에는 빠른 유입과 빠른 BR 달성만큼 숙제가 있지요. BR의 안착, 비즈니스의 안정화가 중요합니다. 각 그룹별 좋은 시스템이 있으시지만 제가 속해 있는 랑아 그룹에서도 이 사업 검토방과 사업 입문방을 통해 신규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특히 제가 맡은 사업 입문방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30분씩 8회에 걸쳐 전국 8도 정말 전 세계에 계신 사업 입문자분들을 온라인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분들께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드리고 그 안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들과 지금은 당신은 신규지만 바로 누군가를 똑같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20코어, 10코어, 그리고 본인 스스로 설정한 나의 5코어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 참 할 게 많죠. 나는 지금도 정신없이 바빠 죽겠는데 벌써부터 머리가 아마 지끈지끈 하실 겁니다. 그래도 해내셔야 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벌려고 오신 거 아니시잖아요. 아니, 어쩌면 그냥 그 정도 버시려면 사실 뉴스킨보다 쉬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구팸 사장님들은 그래서 오신 분들은 아니실 겁니다. 그렇담 반드시 생각하셔야 하는 게 조직을 만드는 복제와 확장.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자세로 스스로 점검되어져야 하고 셀 리더, 포인트 리더는 꼭 그 과정들을 점검해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입니다. 학습 후에 10분이 지나면요. 망각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벌써 70% 이상은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만나고 완전히 기억이 되려면 최소 5번에서 7번. 8주 미팅이라고 표현하지만 어쩌면 8주를 기준으로 8주, 또 그리고 그 다음 8주, 또 그 다음 8주. 그렇게 지속 반복 유지되어야 하는 미팅이 반드시 우리를 성공의 길로 안내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조규철 스폰서님이 BS, Between Session, Between Session을 이야기하실 때 가장 기억나는 표현이 있어요. 요만큼만 가보자. 괜찮아.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내가 함께 할게. 라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간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이 Between Session, BS. 이 BS라는 건 코칭과 코칭 사이의 간격이죠. 보통 일주일을 잡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미팅도 매주 진행하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조기철 스폰서님이 코치형 포인트 리더의 신념 중에서 이 단어만 딱 제가 딱 꽂힌 거예요.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의미가 이렇더라고요. 지도는 이미지를 그려보는 거고요. 영토라는 건 나의 주권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곳까지라는 거죠. 이런 나의 영향이 끼칠 수 있는 나의 진짜 영토를 확장하는 일. 진짜 포인트 리더는 그렇게 셀 리더와 포인트 리더 두 가지 모습으로 변화무쌍하게 적응하는 전천후 능력자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1번, 나부터 영토를 확장해가는 포인트 리더가 되자. 2번, BS, Between Session, 기한을 정한 요만큼만 할 수 있는 요만큼만 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한정적인 안내. 다음 안내, 다음 진도. 3번째, 그로우 기법. 결국은 사람이다. 자, 1번, 비즈니스 청춘이라는 건 물론 멈춰서는 안 되지만 아직 우리는 열심히 영토를 확장해 가야 할 때라는 거죠. 내가 해야 나의 사람들도 함께 힘을 냅니다. 2번째, BS, 기한을 정하고 딱 요만큼만. 무얼 해볼 수 있겠어요? 라는 한정적 안내를 하시고 점검하시는 거 잊지 마셔요. 3번째, 그로대화 기법. 이건 결국 나, 우리 모두 각자 해내야 하는 일이니 믿자.
용기를 주자. 그렇게 우리 모두 진짜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봅니다. 짧은 시간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요. 저는 배웠는데 이 귀한 코칭 교육을 저는 받았는데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웠고요. 단 한 단어라도, 하나라도 사장님들께 꼭 기억으로 남으시기를 바라고요. 기회를 주신 우리 간지간지 오한간지 곽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굿팸 DJ 중에서 정말 그 힐링 보이스의 또 주인공님께서 우리 포인트 리더 교육 이어서요. 진행해 주실 겁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